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는 뭡니까? 신라 육두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두품은 골품제도와 관련된 건데요. 신라에 있었던 지배층만의 신분제도죠. 그 중에 육두품들. 자, 일단 정의 먼저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육두품은 골품제도에서 이제 골쪽과 두품으로 나눠지는데, 이 골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골과 진골, 자, 이들 특권층을 말하고요. 이 두품으로 또 나눠지는데 6, 5, 4, 3, 2, 1. 그 중에 이제 육두품이 제일 높습니다. 어쨌든 골쪽과 두품 이걸 묶어서 우리가 골품제라고 했을 때 지배층만의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두품 이하, 뭐 1두품까지 이들도 어쨌든 귀족이었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제 3두품 이하는 일반 평민처럼 취급되긴 하지만, 처음에 골품제가 정비됐을 때 이 안에 신분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지배층이었었다는 거, 그 정도 확인하는데, 여기서 누가 출제되냐면 바로 6두품 출제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지 가볼까요? 이 6두품들은요,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었어요. 자,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면 이 피라미드식 신분 계층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라면 성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골이 있고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성골과 진골의 개념은 나중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골만이 왕이 돼야 되는데 통일되기 바로 직전에 김춘추가 왕이 되잖아요. 그 김춘추는 원래 진골 출신이었었거든요. 근데 진골 출신에서 왕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성골과 진골의 개념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튼 그 밑에 6, 5, 4, 3, 2, 1 이렇게 이제 두품이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에 이 6두품 같은 경우는 신분이 한번 이게 딱 결정됐을 때, 물론 다른 두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절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폐쇄적인 신분 구조죠. 자, 그래. 많은 정치적,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폐쇄적 신분 구조. 우리가 고려시대에 가게 되면은요, 중세시대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새롭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세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비해서 뭔가가 달라졌어. 새로운 게, 생겼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졌거나,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고대 국가 때는 골품제와 같은 폐쇄적인 신분 구조에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길이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를 우리가 개방적 사회, 중세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제 고대 국가고요. 그랬을 때 육두품들은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다. 다른 말로 등란이라고도 이제 육두품을 불렀는데, 두품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두품 중에서는. 그런데 전체 17관등 중에 이 육두품들은 몇 관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냐면 6관등. 그러니까 아찬이라고 하는 요 관직까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품은 신분제도인 거고요. 아찬은 관등 조직명인데, 그 18개의 관등에서 아찬이라는 요 자리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5관등 이상에 있었던 대아찬, 이 대아찬으로는 진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제약을 받고 있네요. 다시 마무리하면, 육두품이라는 이대로 우리가 다른 말로 등란이라고도 불렀는데, 아찬까지만 진출할 수 있다. 대아찬은 될 수가 없다. 또 하나, 집사부의 장관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시중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구주의 장관이 될 수 없어요. 이 구주 같은 경우는 신라가 통일했을 때 지방행정을 조직해서 구주 오소경의 어떤 그 체제를 만들잖아요. 그때 그 주의 장관들, 그 주의 장관을 처음에는 이제 도독이라 불렀다가 나중에는 총관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 총관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럼 육두품들은 어쨌든 아찬까지만 갈 수 있고요. 대아찬이 될 수 없다. 중앙장관인 집사부의 시중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구주의 장관이 될 수 없다. 지방 장관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게 육두품들인데, 불만이 컸겠네요. 그죠? 자, 얘네들이 어떤 활약을 하냐면,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에 각각 나왔을 때, 신라 중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언제를 말합니까? 이 신라 중대는 김춘추가 왕이 됐을 때, 이때부터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해공왕이라는 왕이 780년도에 이제 피살이 되는데, 그 해공왕이 피살되기 이전까지를 우리가 신라 중대라고 합니다. 그럼 통일되기 바로 직전, 이때부터의 상황인데, 육두품들이 어떤 활약을 했느냐? 여기 있는 전제왕권 강화에 기여했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에는 강수와 설총이 있습니다. 강수와 설총. 그래서 실제 여기 기출문제에서 이 강수 같은 경우는 뭐 했느냐? 외교문서 작성에 매우 등했다. 이렇게 이제 선지가 나오는데, 이 강수가 작성한 외교문서에 여러 개가 있겠죠. 여러 개가. 그 중에 답설인기서. 이 설인기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당나라 장군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기벌포 전투 기억나시나요?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삼국을 통일하는 자 그런 마지막 전투고 당나라 입장에서는 패배하고 철수를 하잖아요. 그때 기벌포 전투에서의 장군이 바로 서린기 장군입니다. 그 서린기한테 답장을 썼다. 글 썼자. 자 누가요? 강수가 외교문서 쓴 거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청방 인문표. 이 인문이라는 게 이제 김인문 사람 이름인데 김인문이라는 자가 자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가서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억울하니까 이 김인문을 자 뭐였라? 석방 시켜달라라고 청원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누가? 강수가. 그래서 이게 청방 인문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기출이죠. 그래서 57회의 문제에서 이 부분이 자 기출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요 강수가 답서린 기서를 썼다. 청방 인문표라는 글을 썼다. 이 글 이름을 예를 들어서 강수가 자 화한계를 저술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된 선지는 안 만들어요. 한능검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답서린기서 청방 인문표 이걸 외울 필요 없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에 포커스를 주십시오. 포커스를. 자 외교문서 작성에 매우 등했다. 그럼 외교문서라는 게 이제 국가의 얼굴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편지 썼는데 거기에 뭐 오타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랬을 때 강수가 외교문서 작성을 잘함으로써 자 왕권 강화에 나름대로 뭐 도움을 줬다. 뭐 이 정도. 강수. 그 다음에 설총. 이 설총 같은 경우도 전제한권 강화에 기여 있는데 신문왕한테 어떤 글을 지었냐면 화한계라는 글을 지었어요. 근데 이 화자가 여러분들 뭐냐면 꽃화자입니다. 꽃에다가 사람을 비유할 건데 왕이시여 당신은 자 장미꽃이 좋습니까? 할미꽃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장미꽃이 뭐 예쁘지? 라고 답했을 때 아닙니다. 이거 사람에 비유한 겁니다. 겉모습만 화려하고 자 이렇게 말을 잘하고 아부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관리로 쓰면 안 됩니다. 할미꽃과 같은 할미꽃은 뭐, 자, 이게 이름 자체에서 할미, 뭐예요? 좀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겉모습은 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할미란 이 단어 자체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인생의 경험, 경륜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삶의 노하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삶의 노하우,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축적한, 즉, 능력 있는 관리들을 옆에 둬야만 무슨 건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간접적인 그런 자 조언을 했었던 요게 바로 화한계란 글입니다. 신문왕에게 했었죠. 그리고 설총 같은 경우는 자 이두를 자 정리했는데 이 이두는 한자의 의문을 빌려서 우리말로 표기하는 자 요게 이제 이두인데 설총이 이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라 중대입니다. 신라 중대의 왕권이 매우 강했었을 때 그 강해진 왕권을 더욱더 뒷받침하기 위한 육두품들의 활약이 있었다. 이때도 여러분들 정치적 제약은 있는 거예요. 앞에서 봤듯이 중앙장관이 될 수 없고 지방장관이 될 수 없고 대하찬이 될 수 없다. 이런 정치적 제약이 이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 강화에 나름대로 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사람 이름 2명 강수와 설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 하대를 가보겠습니다. 신라 하대라 간다라면 자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80년도에 자 해공왕이란 왕이 피살되는데 그 해공왕이 피살된 시점부터를 신라 하대 왕위 쟁탈전이 활발하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요 시점이 신라 하대죠. 그럼 요 신라 하대의 자 육두품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 변화가 됐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최치원 같은 인물이 있는데 와 최치원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자, 실제 기출이고요. 이 최초원 같은 경우는 당나라 유학을 갔어요. 당나라 유학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이 빈곤과라는 시험이 당나라에 있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 테스트했던 이게 빈곤과인데 여기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그만큼 개방적 사회죠.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능력이 있다라면 관리로 갖다 쓰는. 그래서 빈곤과 합격을 하고 관리로 일을 하고 있다. 누가? 최치원이. 그런데 때마침 당나라에서 황소인난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875년도에 자 벌어지는데 제가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최치원이 활약했던 시점은 9세기 말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9세기 됐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당나라 관리로 일하고 있었던 최치원이 황소인난에 가담했던 농민들한테 일종의 경고장 같은 걸 쓴 거예요. 너네 그러다 다 죽어. 빨리 무기 내려놓고 하던 일. 원래 너는 농민이잖아. 돌아가렴. 라고 이제 그들을 타일르기 위한 자 그러한 경문을 글을 지었던 요게 토항소 경문. 누구라고요? 최치원. 그래서 당나라에서 나름대로 이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자 신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죠.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단 당시에 진골 귀족들이 백성들에 대한 어떤 세금 수탈 그러다 보니까 백성 생활도 어렵고요. 안 되겠다. 최치원은 정치 사회 개혁을 위한 자
개혁안을 10가지를 진성여왕한테 자 건의를 하게 돼요. 진성여왕한테 왕이시여, 자 골품제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으니 없애야 되고 정치 사회적으로 이런 걸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백성 생활이 안정되고 그래야만 왕권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10가지를 건의했으나 이 최치원의 건의가 채택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채택이 자 안 됐다? 그래 결국 어떻게 돼요? 뭐야? 내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내 조언을 무시한 거야? 나 이제 정치 안 할란다. 그래서 신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실망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어떻게 되느냐? 유랑 생활을 합니다. 유랑 생활을 하면서 정치의 뜻을 버리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4개의 자 산에다가 자 명산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 이걸 사산비명이라고 하는데 뭐 나는 이제 정치의 뜻을 버리고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신선이나 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은 비문을 자 새겼던 요게 최치원. 그래서 사산비명 요것도 기억하시고 그거 외에 이제 뭐 개원필경이라든지 자 법장화 상전이라든지 자 해인사의 자 묘길 상탑기 뭐 이런 것들을 남겼었던 게 누구라? 최치원입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단독 문제로 자 하나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야기하는 요 부분들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유랑 생활하면서 정치의 뜻을 버렸다. 자 반 신라 세력이 된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거 외에 또 다른 인물들은 없나요? 예, 또 다른 인물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 최승호와 최언위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승호와 최언위에서 일단은 최승우는 우. 이거 오른쪽 우자라 갑시다. 예, 왼쪽 좌, 오른쪽 우. 자,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요, 딱 놓고, 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한반도 지도를 놓고 우리가 등지고 앉았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그러니까 신라 땅이 자, 경상도 쪽에 이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 시대가 됐을 때 후백제가 전라도 쪽에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자, 오른쪽이죠. 등지고 봤을 때.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갔다. 최승우는 견훤을 도우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견훤이 자 호족 세력의 한 명이었었고 후백제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나라를 배신하고 신라를 배신하고 호족이었었던 견훤과 결탁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후고구려 만든 게 누구죠? 후고구려 만든 게 자 궁예인데 여기 있는 최언위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어. 왜? 후고구려가 더 신라의 위쪽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궁예와 결탁했다. 결국 이 궁예 같은 경우도 후고구려를 세운 호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최승호와 최언위 이들은 자 호족과 결탁을 해서 신라를 자 등지게 되었다더라. 그럼 결국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 최치원, 자 최승호, 최언위 인양반들은 자 뭡니까 반 신라 세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육두품들은 자 마무리를 짓는다라면 신라 중대, 신라 하대를 구분지어서 여기 있는 뭡니까 신라 중대에는 무슨 권 강화에 기여했고 전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에는 자 강수와 설총,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넘어가게 되면 신라 말이라고 표현할 건데 그 혼란을 자 나름대로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했으나 이것이 채택이 안 되면서 최치원 같은 경우는 유랑 생활을 했고 최언위, 최승우 같은 경우는 호족들과 결탁이 되었다. 결국은 이들은 반신라 세력으로 돌아선이죠.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돌아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요 정도. 자, 육두품의 골품제의 개념, 자, 육두품의 특징, 정치적 제약을 받고 있었다. 자, 그들 중에 시험에 나오는 강수, 설총, 최치원. 자,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